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밸류에이션 티터 블랙스톤 H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ESG다, 디지털 전환이다, 정말 많은 투자를 고민하는데요. 막상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 건데? 라는 질문 앞에서는 다들 머리를 싸매시더라고요. 오늘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ESG 경영, 당연히 좋은 일이죠. 디지털 전환이요? 이젠 안 하면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들 그 중요성은 아는데 정작 그래서 우리 회사 가치를 얼마나 올려주는데요?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째, 왜 이런 가치 평가가 어려운지 그 딜레마부터 짚어보고요. 둘째, 베이스 케이스라는 아주 핵심적인 해결책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ESG가 뭔지, 정말 가치를 만드는지, 또 어떤 경로로 가치를 만드는지 차례로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과 함께 여러분이 직접 고민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냥 새로 공장 하나 짓는 거랑 ESG에 투자하는 거랑 평가하는 게 왜 그렇게 다른가요? 어차피 둘 다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공장, 이건 딱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 그러니까 tangible value예요. 투자하면 생산량이 늘고 그럼 바로 매출이 오르는 게 숫자로 보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ESG 활동은 무형 자산, intangible value에 가깝습니다. 그 효과가 당장 현금으로 재무제표에 딱 찍히지가 않아요.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바로 현대 기업들이 겪는 딜레마인 거죠.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고요. 생각을 아주 살짝만 바꾸면 됩니다. 바로 베이스 케이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베이스 케이스. 이게 뭐냐면요.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투자를 안 하면 우리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심지어 나빠질지를 적극적으로 예측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직 좀 감이 안 오는데 구체적인 예시 없을까요? 물론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어떤 은행이 모바일 뱅킹 앱에 투자할지 말지 고민한다고 해보죠. 투자를 하면 당연히 신규 고객도 유치하고 기존 고객도 꽉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베이스 케이스, 즉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상 유지가 될까요? 절대 아니죠. 경쟁 은행들은 막 치고 나오는데 우리 고객들은 점점 떠나가고 시장 점유율도 떨어질 겁니다. 바로 이 하락하는 시나리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미래가 우리의 기준점, 베이스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투자를 안 했을 때의 미래, 즉 베이스 케이스랑 비교했을 때 만들어내는 그 차이, 이게 진짜 가치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공식이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아하, 베이스 케이스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ESG 가치를 평가해봐야 할 텐데 그 전에 ESG가 정확히 뭐였는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ESG 많이들 들어보셨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거잖아요. E는 에너지 사용량이나 폐기물 관리처럼 환경에 관련된 것들, S는 직원들과의 관계나 지역사회 공헌 같은 사회적 책임, 마지막으로 G는 투명한 경영이나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시스템 같은 건강한 지배구조를 말하는 거죠. 네, 이론은 알겠는데 솔직히 이게 진짜로 기업에 돈이 된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네,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숫자부터 보시죠. 57%. 2019년에 맥킨지에서 전 세계 최고 경영진들한테 물어봤더니 절반이 훨씬 넘는 57%가 ESG는 실제 주주 가치를 만든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건 경영진만의 생각도 아니에요. 돈을 직접 넣는 투자자들 생각은 더 현실적이겠죠?
이 슬라이드 보시면 투자자들은 ESG 성과가 좋은 기업의 가치를 약 10%나 더 높게 쳐주고 그만큼 웃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숫자로 딱 증명이 되는 거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ESG 활동이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드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너무 궁금해요. ESG는 크게 5가지 구체적인 경로를 통해서 돈이 됩니다. 첫째, 우리 회사 평판이 좋아지면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여서 매출이 성장하겠죠. 둘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쓰레기를 줄이면 당연히 비용이 절감됩니다. 셋째, 미래의 환경 규제 같은 것들에 미리 대비하면 벌금이나 제재 같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넷째, 직원 만족도를 높이면 똑똑한 인재들이 몰려들고 유지되니까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만드니까 자산 운용이 최적화되는 거죠. 보세요. ESG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현금 흐름을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활동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ESG처럼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가치는 만약 이걸 안 했다면 어땠을까를 가정하는 베이스 케이스와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는 거다. 셋째, ESG는 매출 성장, 비용 절감 같은 명확한 5가지 길을 통해서 진짜 돈이 되는 가치를 만들어낸다. 맞나요? 와, 완벽합니다. 바로 그 3가지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CEO라면 단기적인 이익이 좀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인 ESG 가치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배운 베이스 케이스 관점을 사용해서 그 결정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